일단 지금까지의 이 흐름을 보시면 여기까지 공개가 됐죠. 뉴스타파가 진짜 큰일을 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주요 키워드는 리박스쿨. 다들 아시다시피 리는 이승만이고 박은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앙하면서 역사 교육을 한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어떤 짓을 저질러 왔는가가 이번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게 괜히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움직였던 핵심 조직을 제외하고는 지금 저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따가 말씀드릴 민주당의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도 있고요. 전직 국정원 출신도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진짜 여러 그 이야기를 들어봐도 완벽하게 퍼즐이 지금 맞춰졌다고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하고 뭐 1, 2년 안에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최소한 이재명 정부 5년간 확실하게 에너지를 투입을 하고 그 이후에 연장을 해가지고 저는 최소 10년을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속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온도는 다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뭐 1년 안에 뭐 자금줄만 또 끊어내고 그다음에 뭐 저거 주범들 딱 잡아가지고 저것들 확실하게 책임 묻고 그러면 클린해진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불법 댓글 공작팀 문제가 드러났죠. 말씀드렸듯이 리박스쿨, 자손군, 자유손가락 그 댓글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라를 구하자, 한마디로 저들이 군사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단순히 홍보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은 진짜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저들은 전사를 양성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 심지어 더 아래로 내려가서 막 5살, 만 5세 막 이런 아이들한테까지도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일부 드러난 게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저것들은 그냥 미친 것들이에요. 저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들입니까? 심지어 여기서 국힘의 뭐 권성동, 김상훈, 조정훈 이런 의원들 얘기 나오는데, 뭐 조정훈 의원 얘기 보니까 난 몰랐다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따 뭐 김문수 씨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본인들이 모른다고 그냥 몰랐구나 이렇게 넘어갈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시면 학부모 단체들이 김문수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를 뭐라고 비난합니까? 교육 현장을 정치로 내몬다. 마치 양심 있고 소신 있고 특히 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한테 정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막 교육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현장의 교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저들이 맨날 뭐만 하면은 막 뭐 신고를 하네, 아니면 뭐 항의를 하네, 온라인에서 막 좌표 찍고 신상 털고 막 난리가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학교 현장에서 원천 봉쇄가 돼 있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도 심지어 이상한 교육을 하려는 걸 넘어서 그 사이드에서 방과 후에 아예 그냥 아이들한테 이승만, 박정희 짱이야 이런 거를 교육시키려고 했다는 내용이 지금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사이버 자유손가락 군대라고 표현을 하죠. 군대, 군사 전략. 이따가 말씀드릴 그 사이버 내란의 핵심도 이겁니다. 왜죠? 적국을 향해야 할 전쟁의 기술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문화예술인들, 자국민을 향해서 썼다는 거예요. 사이버 심리전, 인지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아니 우리가 물리적 영토에서 우리 그 군인들이 총뿌리를 겨눴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리적 영토가 중요하듯이 정신적 영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려고 한 세력들인 거예요. 이거를 사이버 내란이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막 디테일하게 보시면 수업 시간까지 보세요. 막 카카오톡 활용하는 방법, 뭐 국회청원 이런 게 왜 들어갑니까? 그래서 막 악법, 요격, 아이언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상상 이상으로 깊숙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사진 아래 부분에 리박스쿨과 김문수 얼굴이 저렇게 떡하니 들어가 있죠. 저들이 뿌리가 굉장히 많이 깊숙하게 얽혀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자유기업원 얘기도 나오죠. 용산 대통령실 탐방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다 지금 얽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드러난 게 전부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둘씩 파묘가 되고 있는데, 이거 한 세월 파묘를 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힌 거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냐면요, 제가 그 당원들 강의도 하고 정치인들 대상으로도 막 특강도 하고 막 진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핵심적으로 이 내용을 전할까를 압축을 해서 만든 PPT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100장이 넘어요. 아니 진짜 중요한 내용들만 추리고 추렸는데도 겨우겨우 줄여도 100장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 전문가들하고 아무리 이렇게 찾았다고 한들 모든 내용을 다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뿌려져 있는 거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 리박스쿨 나와 있고 김문수 TV, 너하라 TV도 있죠. 뭐 페네드 마이크도 보이네요. 너하라 TV가 뭔지 아실 거죠? 뭔지 아실 텐데 그 정강훈입니다. 그럼 정강훈 얘기가 또 여기서 왜 나오냐? 리박스쿨의 주니어 역사 영어 캠프 강사의 전광훈 며느리 양메리입니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양메리 남편이 전애녹의 아버지가 정광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또 연결이 되냐? 보세요. 이 양멜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양준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라고 불리고 있죠. 어디에 목사 타령을 하고 있냐? 바로 열방제자교회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열방제자교회의 양준원이라는 목사, 그 산하에 뭐가 있었냐? 개미청년단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개미청년단에 천다이라는 간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 천다이라는 사람이 매일신문에 마치 그냥 일반 서울 노원에 사는 20대 청년인 것처럼, 그것도 여성, 이때 당시에 어떤 그 국면이었습니까? 윤석열 탄핵시키려고 내란이라고 선동을 했다. 한마디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는 20대 여성으로 저렇게 그 언플을 한 거죠. 매일신문에서. 그때 당시에 2030 응원봉단이 압도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니까 이거를 뒤집어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마치 그냥 일반 젊은 여성도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뒤에서 다 저런 식으로 또 사이비 종교가 얽혀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얹혀가지고 지금 리박스쿨까지도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 저 뒤에 현수막 댓글 봉사, 자손군 모집, 댓글이 여론이다, 이런 식으로 다 곳곳에 지금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치 근데 저들이 아닌 척,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척, 겉으로는 전혀 무관한 척,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말할 것도 없고 온라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무슨 뭐 수십 개의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짓이 뭡니까? 실시간으로 기획을, 의뢰를 하면 거기서 바로 생산을 해요. 막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유통을 해요. 그게 카톡방 여기저기서 실시간으로 확 전파가 되고, 뭐 텔레그램도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또 유튜브, SNS, 언론 등등 하나의 그 정보 유통 창구가 핵심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딱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정보 유통 창구입니다. 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가, 이게 뭐 세대별로, 뭐 직업별로, 뭐 성별로 맞춤형 전략 전술들을 저들이 다 짜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경악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 흐름을 한번 전반적으로 좀 전문가들이, 학자분들이, 이런 거 연구하신 분들이 한번 연구를 하게끔 해달라. 내가 아무리 혼자서 이렇게 떠들어봤자 이거는 뭐 그냥 무슨 이상한 망상에 빠진 것처럼,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처럼 취급을 당하니까 아 좋다. 그럼 전문가들이 한번 지금 그 정보 유통 창구, 이 트렌드 같은 걸 한번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걸 축적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플랫폼이 발전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정보 유통의 흐름이 변해가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행이 변하고, 그게 우리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그 특히 가장 민감한 청년층들, 청소년층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을 해야죠. 넷플릭스에서도 왜 경쟁 상대가 기본적으로 다른 플랫폼 그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잠과 게임을 경쟁 상대로 꼽았겠습니까? 이런 그 거대 플랫폼 기업들, 이런 데서도 어떤 식으로 시대의 흐름을 보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정치적인 의식도 변해간다는 거를 우리가 기민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무슨 조선일보 비판하고 저들이 그냥 헛소리 한다고 우리들의 당위와 진정성과 팩트만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이게 안 먹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지금 뉴스타파 보도 이후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
유튜브 채널 콘텐츠 지웠다 그러고 뭐 불법 댓글 양산소들도 게시판 닫았다 그러고 악성 댓글들도 지금 막 하나둘씩 사라져가지고 클린해졌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막 평소에 이런 온라인 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체감을 하실 거예요. 뭐가 많이 좀 깨끗해진 것 같네. 물론 완벽하게 100% 클리어되진 않았지만 이거 당연히 그럼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짤들도 막 돌아다니고 있죠. 25년 6월 7일에 한국 늘봄교육연합회 폐쇄 공지. 그러니까 이 저들이 증거 인멸을 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자료들을 우리가 다 모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 뭐 상황실에서도 제보를 받고 있는데 이런 네티즌들이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박스쿨 운영자 삭제 영상. 그래서 아예 이렇게 트위터, X죠. 여기다가 올린 분도 있습니다. 쫙. 리박스쿨 TV가 영상을 지금 지우고 조용히 증거인멸하면서 튀려고 하는데 이 다 박제를 해놓은 걸 또 이렇게 공유를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런 식으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런 우리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힘에만 맡겨서 안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확실하게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막 국정조사 특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댓글 좀 남긴 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니네도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맨날 하는 거 뭐겠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도 옛날에 손가역 있지 않았냐? 이런 아주 유치하고 진짜 대꾸할 가치도 없는 수준으로 막 또 떠들어댈 수 있는데 왜 차원이 다른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려고 한 민주정부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단 하나라도 가지고 와보세요. 맨날 또 이따가 말씀드린 이준석 같은 부류는 양당 싸잡아가지고 비난하면서 비교할 수도 없는 걸 자꾸 같은 선상에 놓고 본인들은 다르다고 하는데 증거를 갖고 와보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초등 방과 후 자격증을 미끼로 해가지고 댓글 공작팀을 모집한 거 시기를 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24년 하반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고 25년부터는 전국 초1, 2를 대상으로 하고 이대로 그냥 시간이 지났다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 이런 일들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거 진짜. 끔찍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심지어 아침 돌봄, 방과 후 교육, 저녁 돌봄 서비스 말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도라든지 취지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악용하는 인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시급 4만 원의 가성비 최고의 늘봄 강사에 도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또 돈까지 국민 세금을 저런 식으로 써가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까지 동원하고 이용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25년 늘봄학교 예산 6천억 증가 예정 보시다시피 24년 11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늘봄학교 정책 보고를 발표했다 하면서 이 예산을 아예 증가시키려고 저 예산이 늘어난 게 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앞서서 보셨던 저 세력들한테 다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민 세금 맨날 지금 뭐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라든지 복지에 들어갈 돈 없다 쌩 난리를 치면서 대기업 초부자들 감세는 다 해주고 법인세 감세해주고 이런 데에다가는 또 막 돈 막 모아가지고 결국 저그들끼리 해먹으려고 심지어 단순히 그냥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 문제가 아니죠. 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국가 100년 뒤를 보고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했던 일이 지금 일부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신문에 나온 그 기사 내용이거든요. 25년 1월 기사인데 총회장 공약 미래교육원 첫발 뗐다. 제목이 이거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랑 또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정부의 늘봄 학교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보시면 그 뒤에가 진짜 충격적인데 총회 산하 전국 교회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기존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맺고 전국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 이게 제정신입니까 진짜? 아니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대놓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았는지가 이런 데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맨날 중국 북한 타령하면서 민주당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역사를 바로 세워 국혼을 살리자. 좋은 얘기죠. 역사 바로 세워야죠. 근데 아이들 저렇게 태극기 들게 하고 아니 그럴 거면서 중국 북한은 왜 그렇게 욕합니까? 아니 윤석열 이 내란을 저지른 다음에 아예 중국 북한을 합친 전 세계 거의 모든 독재 국가들을 다 합친 그 이상의 짓거리를 지금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실제로 이걸 보세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거는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한테도 빨리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대선 끝나니까 이 문제가 사라진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한다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지는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온라인에서 막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졌죠. 이걸 제가 제 나름 대응하기 위해서 노무현 재단에선 또 노무현 재단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 혐오 대응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뚝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왜 아이들이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비아냥대겠습니까? 온라인에서 막 그렇게 5월 23일마다 대문을 뒤집어 버리고 오프라인에서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고 이런 게 갑자기 그냥 뚝딱 나타난 거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를 텐데,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를 텐데 왜 그런 식으로 그냥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산을 그런 데다가 퍼붓고 노무현 정신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이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까지 저렇게 세뇌를 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게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첫째,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리박스쿨의 좋은 점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건 다 가짜입니다. 리박스쿨에 와보니까 이승만, 박정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학교에서 이 왜곡을 시켜놨는지를 내가 배웠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전교조들, 저 민주노총 막 이런 세력들이 좌경화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까지 장난질을 쳐놨는데 리박스쿨에 오니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무슨 선거를 떠나서 어떻게 저런 세력들하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합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주호가 늘봄학교를 찾아가지고 떠드는 얘기를 보세요. 저출생 시대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낳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윤석열 만세를 외치게끔, 그래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겁니까? 실제로 그 출생 문제에 관심은 있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교육 대통령을 외친다면서 늘봄학교 확대 공약을 외친 게 누굽니까? 바로 김문수예요. 이거를 어떻게 실드를 치냐고요. 리박스쿨 김문수 후보와 2018년부터 2년, 정확히 이제 또 더 디테일하게 보면 막 아름아름 건너서 막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 찾아보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뿌리 깊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동고동락 관계란 얘기까지 나와요. 어디랑? 대한교조랑 대한민국 교원조합. 이게 어딥니까? 뉴라이트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런 것들이 다 얽힙니까? 제가 그래서 식사 자리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대면해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음모론자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왜냐면 이거 제가 그래서 기사나 방송에 나온 내용을 띄우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제가 면대면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그냥 얘기를 하면 너무 나갔지, 네가 아무리 쟤네들을 싫어한다고 한들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어? 뉴라이트 친일 세력들이 지금 저런 식으로 움직이겠어?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까지 이용하진 않지. 너 너무 나갔어. 그럼 오히려 중도층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냥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음모론이 되는 겁니까? 이걸 두고도 한 줌 타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 2019년부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자기 고백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명박 한때 지지했었다. 한때 이준석을 지지했던 흑역사를 갖고 있다. 이 흑역사를 까가지고 지금도 욕을 먹고 있어요. 저 이명박, 이준석 좋아하던 놈은 근본 어디 안 간대요. 그런 비판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저도 멋있는 말하고 좋은 말만 하면서 다닐 수 있는데 이런 흑역사까지 공개를 한 거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가스라이팅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공개를 한 건데, 저는 진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거는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진짜 뿌리를 뽑을 각오로 진짜 이재명 후보님을 지키고 싶다면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출생 고령화 대한민국의 미래 진짜 이거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지금 경제 안보, 외교 안보 다 중요하죠. 주권 문제도 지금 중요하잖아요. 경제 주권, 외교 주권, 식량 주권, 디지털 주권 다 중요하듯이 정보 주권 문제도 제발 내 문제라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리박스쿨 수업이 지금 서울의 10개 학교에 공급이 되고 있다 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전수조사, 지금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과연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단체들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리박스쿨과 교육부를 지금 규탄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저런 식으로 갑자기 전수조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늘봄학교 자체를 즉각 폐기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전면적으로 이거는 전수조사를 나서야 되고, 저는 이거 무조건 특검감이라 봅니다. 국정조사든 뭐든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저들의 입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문수, 당과 아무 관련 없다. 이게 국힘 입장이에요. 제가 방금 진짜 몇십 분간, 그것도 진짜 빙산의 일각 중에 일각을 전한 건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 관련 없는데 그렇군요 이러면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런 장난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규정했냐, 리박스쿨 게이트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긴급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이번엔 뿌리를 뽑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대충 그냥 몇 명 잡아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심판할 때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냥 김태효 같은 거, 원세훈 같은 거 몇 명 잡아가지고 넣는다고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주기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결국 우리의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려고 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버 내란이라는 거고요. 지금 댓글 내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도 이거는 반란행위다. 그래서 국힘과 관련성이 높다고 비판을 하셨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신속 대응단에서도 이건 국정원 사태 그 과거에 있었던 거 판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님이 지난 내란 국면에서부터 강조를 했던 이 포인트, 사이버 내란이라고 저도 계속 얘기할 때 주위에서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정치적 구호로는 알겠는데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걸 보고도 사이버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물리적 영토에서 우리의 그 국민 주권을 침탈하고 부셔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그대로 정신적 영토로 옮겨서 보면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겁니다. 지금 저들은 이렇게 충격적인 군과 정보기관이 심리전, 제가 말씀드린 인지전 있죠, 인지전, 하이브리드전, 이 사이버 내란 작전 즉각 중단해라, 군 사이버사라든지 374사라든지 정보사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의 문제를 계속 강조한 것도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 MB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에서도 그 사이버 내란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 이거는 사이버 내란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맞게 저는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동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명박 얘기하니까 지겹다. 언제까지 이명박 국정원 심리전 얘기할 거냐. 민주진영 일각에서도 저를 그렇게 조롱하더라고요. 아예 심리전이란 말을 자기들끼리 조롱하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틀린 건가? 아니 눈에 명백히 보이는 게 있고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전문가들이랑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이명박이 본질이 맞고, 그 이명박과 박근혜 때 있었던 저 세력들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완전히 다 갖다가 쓰고 있는데, 확실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우리가 빼놓고 가면 안 되는 게 바로 김태호라는 거예요. 밑에 사이버 계엄 얘기가 나오죠.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보세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저들이 위장을 하고 지금 온라인 여론 공작을 하고 있냐면요, 이게 이명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간, 비군사 분야 사이버전 노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작전글과 위장글의 비율을 3대7로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한 보안 대책을 하달했다. 그리고 제가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만두 뭐 9인분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암호를 쓰고, 걸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음모론자로 몰아가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죠. 각군 사관학교 교육 과정에 사이버전 과목을 신설하고 유사시 사이버 계엄이 가능하도록 계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윤석열 내란이 벌어진 것도요, 그냥 단순히 술 주정뱅이가 갑자기 술 마시다가 혼자 삘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이 막 그 정보기관에 할 일은 마음에 안 드는 언론 보도 좁혀는 일이다. 막 강에다가 쳐 박아야 된다. 그 이제 막 그 정치인들 향해서 한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그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워딩, 온도랑 왜 이번 노상원 수첩에 나온 메시지의 온도랑 그렇게 똑같은가? 이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민들의 힘, 집단지성의 힘은 무섭다는 생각이 든 게, 야, 특히 저는 덕후 분들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덕후 분들이 지금 저는 엄청난 힘으로 나라를 구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요 사안이 발각되니까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건 다 좌파 탓이다, 뭐 조작이다, 음모론이다, 뭐 별 헛소리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드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밑줄 친 반박 글을 보시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좌파게티 막 좌파 지령하니까 좌파게티 파김치랑 한 접시 어떠냐? 이상 리박스쿨 13기 출신이 쓴 댓글이었다. 에째레게 이런 식으로 저들이 말하는 거에 진지하게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방탄 거리니까 유시민도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하냐? 응? 넌 리박스쿨 서탈했다며? 서탈이 뭐냐면 서류 탈락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멘탈이 달라요. 역시 이 덕후분들은 진짜 대단한 게, 보시면 뭐 리박이 야근수당 짭짤하냐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어버버 돼요. 실제로 자기들끼리도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들 딴에는 이제 막 비장하게 막 좌파들의 뭐 헛소리다, 음모론이다, 뉴스타파가 뭐 민주당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 막 이러면은 막 거기서 이제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림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방식은 저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서완이 될 수 있냐 뭐 이러니까 용서완 했어, 이미 1번 찍었어. 뭔 소리야, 정성껏 복사해야 알바비 받지? 오히려 혼납니다. 복붙을 하려면 좀 똑바로 해 임마. 복사를 좀 정성껏 해야지 알바비를 받지, 어디 이렇게 성의 없이 해? 그리고 뭐 개딸에 대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라고 댓글 4,500개 쓴 사람이 말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진짜로 저도 이제 그 키보드 워리어 흑역사가 있지만 요런 방식은 저도 기존에 약간 이제 저희 같은 1.5세대 키보드 워리어들은 사실 요런 감각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용서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니까 누워있음 깔끔하게 가죠. 그리고 혼자 막 어디서 막 그 갖고 와가지고 내용 갖고 와가지고 막 쓰니까 내 다음 리박스쿨 아저씨 머리카락이나 지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울고 있을 것 같은데. 니는 뭔데? 이런 식으로 리박스쿨 종차 때 늦으면 결석 처리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피자스쿨이야 리박스쿨이야. 이런 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논리적으로 저들을 대응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큰 착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오히려 팩트 싸움, 논리 싸움에 매몰이 되면 인상만 남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저들이 심리전 전담반까지 운영하면서 심리학자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저런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식으로 그 의식 정보 그 처리를 하는지, 의식 그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논리, 팩트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디테일하게 빠지게 되면 오히려 저들이 원하는 판때기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들이 전혀 여태까지 상대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세 줄 이상 안 읽으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보세요. 이러면 이제 다시 어딘가 가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요런 방식인데 세 줄로 좀 누가 요약 좀 가능한가요? 요런 식으로.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책 산 척한다. 와, 저는 진짜 그게 사과라고 이러니까 그럼 배겠니? 와, 이거는 네 최종 학력 리박스쿨 중퇴. 야, 요거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막 아가리를 턴다 막 꼭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네 옥수수를 털 순 없잖아. 조선족이 판치네 하니까 신라족입니다만 나는 왕족. 야, 진짜 되게 유쾌하면서도 뭔가 막 열받아 있다가도 이런 이 덕후의 센스 있는 이 네티즌들을 보면 되게 참 실제로 효과도 있으면서도 이게 막 웃음도 나고 또 이게 하나 또 배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일석삼조라니까요. 그래서 뭐 이 나라의 미래가 훤히 보인대요. 그러니까 밝고 희망찬 미래가 보여. 이런 식으로. 진짜 저는 이런 긍정적 에너지, 포지티브한 에너지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앞에 좀 이제 그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그 본질이 결국 일본 극우 잼머니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추정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하고도 오래전부터 다양한 자료들을 또 저도 이제 받고 실제로 그래서 그 실물 자료 같은 것도 저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쭉 보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이버 내란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실 정치를 계속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물론 정치인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현실 정치인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 문제, 정보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 우리 국민들 특히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려고 한 이 사이버 내란 행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